자, 세 번째는 우리 특징 추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응점 찾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응점, 바로 correspondence point라고 합니다. 이 두 영상에 대해서 지금 일치하는 점들의 쌍을 찾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오페라 하우스 이미지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두 영상에서 일치하는 위치, 일치하는 점,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지붕 꼭대기 이 부분이 서로 사실은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일치하는 점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이 두 영상에서 이 일치하는 점의 페어를 찾는 게 바로 대응점 찾기입니다. 이런 대응점을 찾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특징점들을 검출을 하고, 그리고 특징점들의 주변 정보를 참고해서 그 속성을 기술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기술된 정보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이 많죠. 이 영상에서 특징점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고요. 그리고 특징점들의 주변 정보를 참고해서 이 속성에 대한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비교해서 일치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대응점 찾기를 하면요,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하거나 물체를 인식하거나, 그리고 물체를 추적, 스테레오 비전, 영상 정확 같은 문제 해결에 이런 대응점 찾기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노라마 이미지,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런 사진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여러 영상들을요, 약간은 중첩을 해서 인접한 사진들을 계속 찍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몇 개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콜레스폰던스 포인트를 찾아요. 이 각각의 대응점들을 찾아서 보니까 이 사진들의 대응점이 어딘지를 이렇게 찾아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대응점에 따라서 이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평평하게 이 변환을 해줍니다. 지금 변환을 해줬죠, 이렇게. 이렇게 트랜스폼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번들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어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 사진들이 합쳐진 이런 파노라마 이미지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그 이어붙이기는요, 파노라믹 스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첩이 찍은 이런 여러 가지 인접한 사진에서 대응점을 찾아서 이렇게 겹치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테레오 비전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비전은 그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두 영상으로부터 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 비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좌측, 우측 두 개의 스테레오를 가지고 찍었더니 거기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뎁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카메라 한 대로는 사실은 거리를 계산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사용만 해도 어느 정도 이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차나 이럴 때서 사실은 그냥 카메라 한 대로 하기에는 거리가 계산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할 텐데, 이 두 개의 스테레오 비전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리까지 계산해서 동작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영상 정합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장면을 다른 시점에 촬영한 두 개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하나의 영상을 다른 영상의 좌표계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영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이렇게 크기도 좀 다르고. 그런데 이 영상의 두 개에 대응하는 그 위치점들 찾아서 대응시키는 이런 기하학적 변환 행렬을 탐색을 하는 거를 이 영상 정합의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정합한 형태인데, 정합한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영상을 기하학적 변환을 하기 위해서 왜곡되는 필드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의 좀 왜곡 필드를 거쳐야지 이런 정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브젝트 트래킹인데요. 이 물체 추적은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인데, 시간적으로 인접한 두 영상에서 대응점을 찾아서 추적 대상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차 이 모양이 바뀌는데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점을 대응점을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운동 경기에서도 누군가를 추적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점은 뭐냐? 그 피처 포인트를 하는데 영상의 다른 것과는 좀 현저하게 다른 그런 위치, 그런 점을 특징점이라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터는 기술자인데요. 특징점이 정해지면 그 주변 정보를 뽑아내서 표현하는 알고리즘, 표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자는 시프트 기술자가 있고요. 그 다음 매칭은 특징점의 기술자로 표현된 값들을 비교해서 유사도를 계산해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인 비교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자, 정리하자면 특징점을 찾고 그 특징점 주변에 어떤 내용을 뽑아서 디스크리터 기술자를 찾고 특징점의 기술자로 표현된 값들을 비교해서 서로 유사도에 따라서 비슷한 것을 매칭하는 과정으로 찾아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로컬 피처가 있는데요. 지역 특징은 그레이 영상에서 직접 검출하는데 다른 곳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즉 특징 정보가 풍부한 곳을 찾는 게 이 피처, 로컬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 특징점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repeatability, 한 영상에서 특징점으로 검출된 것은 다른 영상에도 유사한 특성을 갖는 특징점으로 검출이 된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distinctiven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체의 다른 것과 충분히 구별이 되는 그 분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성, locality인데 특징점 주변에 작은 영역에 이 특징 정보가 충분한지, 이 지역성, 그다음 정확성은 accuracy, 특징점의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게 가능한지, 그다음 효율성, 특징점이 너무 많이 검출되지 않으면서도 짧은 계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요구 조건들을 잘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입니다. 영상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2분의 1씩 줄여가면서 생성한 일련의 이미지를 영상 피라미드를 하는데요. 이거는 영상이 이제 크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징점 검출을 하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 형태로 점차 스케일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씩 가로 세로를 줄이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4분의 1씩으로만 계속 줄죠. 자, 그 다음 스케일 스페이스, 스케일 공간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이 가우시안 필터의 표준 편차, 이 시그마 값을 점점 키워가면서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보면은 점점 이 시그마 값을 늘려가니까 완전히 희미해지는 형태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이런 공간에 적용한 값들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럽 디텍션인데요. 이거는 라플라시안 필터는 이제 블럽 그 위치나 크기를 검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어떤 형태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걸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필터, LOG 필터 사용해서 예를 들어 흑백 영상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를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함수를 통해서 보면은 이 흑색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라플라시안 함수로 지금 현재 함수의 값이 이 0이 되는 흑색 원의 경계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블럽 디텍션은 지금 현재 이런 이미지에서 검은 원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검은 원에 대한 부분이 이 LOG 그 컨볼루션 값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이런 블럽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출하는데 이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프트인데 시프트는 스케일 invariant feature transform입니다. 1999년도 로우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 대표적인 지역 특징 추출 방법인데요. 피처, 그 로컬 피처를 익스트랙션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키 포인트가 있는데 시프트에서의 특징점을 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공간과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뵀던 것처럼 스케일 공간은 우리가 그 시그마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개의 어떤 영상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피라미드 구조는 점점 작아지는 4분의 1 크기의 영상으로 사용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옥타브라고 해서 같은 크기의 스케일 공간, 보통 5개에서 6개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하나의 옥타브가 같은 스케일의 공간을 가지는 대여섯 개의 영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옥타브, 그리고 인접 영상과의 시그마 값의 차이가 K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K 비율에 따라서 시그마는 1.6 정도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옥타브의 첫 번째 영상, 여기 현재 다음 옥타브의 첫 번째 영상, 여기 보면은 K2의 이제 시그마죠. 영상에서 다운 샘플링,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 선택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크기가 이렇게 계속 다운 샘플링을 거쳐서 4x4의 크기가 될 때까지 이 다운 샘플링 세 번째 옥타브, 네 번째 옥타브 이렇게 반복해서 이 결과를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 옥타브 내에서 이 인접한 영상에 대해서 DOG 계산하는 겁니다. 마치 에러지를 하는 효과와 비슷하게 DOG를 통해서 DOG는 Difference of 그 가우시안이죠. 그래서 그 가우시안에 대한 차이를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 구축 과정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또 적용을 시키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키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DOG 영상들을 포함해서 서로 이웃한, 여기 보면은 스케일이 다른 형태에서 지금 X 위치 있잖아요. 이 X 위치의 주변, 이웃한, 그러면은 9개씩이니까 9, 3, 27에서 X를 빼니까 26개죠. 26개의 값과 비교해서 이 X의 위치의 값이 최소나 최대가 되면 이게 바로 이 극점이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블럭을 찾는 이 특징점 검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시면 이게 시프트 키 포인트 특징점 검출을 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특징점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특징점 위치, 이게 원의 중심이 이제 특징점의 위치고요. 특징점의 크기는 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이 크면 클수록 중요한 어떤 특징점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밖에도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이 시프트 연산 말고도 해리스, 라플라스나 썰프, 이건 썰프도 이제 굉장히 빠른 형태의 그 특징점 추출 방법이고요. fast, ORB, brisk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 기술자, 특징점을 찾으면 그 주변에 해당하는 정보,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심점, interest point 특징점인데 interest point라고 하고요. 관심점의 특징을 이제 추출한 정보를 기술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추출한 알고리즘을 특징 기술자, 관심점 추출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정보. 그래서 기술자의 요구 조건은, 기술자는 관심점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discriminating power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관심점이 회전이 되거나 크기가 변화되거나 이동이 되거나 하는 이런 기하학적 변화에 대해서도 영향을 쉽게 받지 않은 이런 불변을 가져야 됩니다. 불변성의 특징. 그리고 조명이 변화되거나 잡음이 생기거나 그다음 뭔가에 가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의 종류로는 시프트의 기술자가 있고, 시프트를 변형시킨 PCA 시프트가 있고요. GLOH가 있고, 그다음 shape contest, brief, 그다음 ORB, brisk 등 여러 가지 이 특징 기술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시프트, 우리가 살펴봤던 시프트 특징 기술자인데요. 이 시프트 특징 기술자는요, 회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기술자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관심점이죠. 그 위치와 크기가 주어지면 지배적 방향을 결정합니다. 도미넌트 디렉션이라 해서 지배적인 방향이 어딘지 그걸 결정하고,
그리고 키포인트를 중심에 두고 그 키포인트의 크기에 비례하는 크기의 가우시안 윈도우를 적용을 시켜요. 그럼 가우시안 윈도우가 있는데 그 윈도우와 중첩되는 위치에 각 그 픽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해당 위치의 가우시안 필터 값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10도 구간으로 분할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해주고 그리고 지배적 방향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첫 번째가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오고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다음에 여기에서 도미넌트 디렉션 지배적 방향이 있는 부분 바로 여기죠. 지배적 방향 제일 큰 부분 이 부분의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 시프트 기술자의 특징 기술은요. 전체 윈도우를 4x4 블럭으로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각 블럭에 대해서 8단계의 양자를 하여 히스토그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 블록의 히스토그램을 모아둔 형태로 4x4x8로 128차원의 벡터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크기나 방향, 광도 변화의 불변성의 특성을 추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프트 기술자의 특징 추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허그, 이제 HOG 기술자가 있는데요. 허그는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그레디언트의 히스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HOG 기술자는요. 사람의 형태를 보거나 그리고 이동하는 그 보행자를 검출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이런 영상의 디스크립터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일정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서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해당 블록의 지역적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그 지역적 히스토그램을 이어붙여서 1차원 벡터로 된 기술자를 생성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리지널 영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블락으로 나눠져서 그 블락당으로 하나하나씩 여기 지역적 히스토그램을 붙여서 1차원 된 이 기술자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정보가 멀리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은 보이고 어느 정도의 이런 모양이 어떤지는 보이는데 이게 바로 전체 하나의 그 블락 단위로 된 어떤 기술자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프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하프 트랜스폼.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직선이나 이 곡선을 찾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컬러 영상이라면 그레이 영상으로 일단은 변환을 시키고요. 직선이나 곡선을 찾기 때문에 컬러 영상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고 그레이로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캐니 그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통해서 이 윤곽선에 해당하는 우리 윤곽선 검출에 사용이 되는 캐니를 통해서 윤곽선에 해당하는 그 위치들이 점으로 표시된 이런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즉 이진 영상이니까 우리가 바이너리 형태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윤곽에 대한 부분만 남기고 우리가 그걸 정보로 사용을 하는 거죠. 보면 첫 번째는 그 XY 그 평면 좌표에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B의 이제 평면 정보고 그리고 이 XY랑 이 P 세이라로 나타내는 이런 관계를 나타낸 좌표 그리고 P 세이라 공간을 나타낸 어떤 그림입니다. 결국에 이제 직선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직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선 표현할 때 y equal ax 플러스 b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울기와 이 절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거기에 기울기와 절편만 있는 형태로 AB 평면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Y 평면에서의 이 직선 형태가 현재 AB 평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 직선의 이 교차점에 대응되는 형태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AB 평면을 우리는 특징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Y 평면에서 직선을 찾지 않고 이 특징 공간 AB 평면에서 이제 교차점을 찾게 되면 이 원래의 공간에서 이 직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가 기울기고 XY 평면에서는 이제 수직 직선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무한대라서 여기 AB 평면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직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때는 이 AB 평면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P 세이라 공간을 사용합니다. P 세타 공간.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 XY 부분, 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특징 공간 XY에 대해서
이 연장선과는 수직이면서 xy를 지나는 그 직선을 생각하는 형태로 그 위치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산되는 건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그래서 이 p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허분 변환을 통해서 이런 뭐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영상에서 이 직선을 찾는 방법은요, 정리하면 특징 공간, 우리가 AB 평면과 같은 이 특징 공간을 일정 간격으로 격자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해당 격자에서 지나가는 것들을 동일한 교차점을 갖는다라고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곡선이 지나간 격자들만을 선택해서 해당 격자에 해당하는 직선을 추출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직선을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다른 곡선들을 찾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원본 영상에서 케니 연산자 사용해서 윤곽선 이진 영상으로 나타내고요. 피세이라 공간으로 나타난 거를 이제 해서 식별된 직선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선 찾는 데 사용되는 허프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칭입니다. 매칭은 우리가 유사한 것들을 비교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매칭이죠.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유사한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대상들을 비교해서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매칭 과정은 첫 번째는 이제 특징점을 추출해서 이에 대한 기술자가 벡터로 주어져요. 그럼 특징점들을 고차원 공간에 있는 점에 대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인덱싱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먼저 있는데, 인덱싱 구조 뭐 KD 트리와 같이 우리가 그 K의 디멘전, 공간을 각 차원에 직교하는 공간으로 분할해서 공간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비교적 낮은 차원에서는 효과적인데요. 10차원 이내에서. 근데 그게 조금만 높아져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느려지는 측면. 그 다음에는 이제 Locality Sensitive Hashing입니다. 지역 민감 해싱 방법인데, 이거는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빠른 근사적 검색이 가능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가 같은 버킷으로 대응될 확률이 큰 그런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KD-트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1975년에 나온 방법인데요. 이 고차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전체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할 만큼 느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차원에서는 좀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바이너리로 나누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근데 B는 D로 이렇게 또 나누고요. B, D, 그 다음에 E. 그래서 A 밑에 B, B 밑에 D랑 E로 나눠졌고, 그 다음 C 밑에 F, 그 다음에 G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싱을 사용을 합니다. 지역 민감 Locality Sensitive Hashing은요, LSH로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유사한 데이터를 같은 버킷에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과인데 빨간 것과 뭐 청사과 이렇게 넣는 같은 버킷에 넣어놓고, 오렌지과도 이제 나머지도 여기에 레몬, 오렌지, 감자를 여기다. 그래서 좀 차이가 큰 데이터는 같은 버킷으로 낮은 확률로 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차원에 대해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정렬과 란섹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랜덤 샘플 컨센서스인데, 이거는 기하정렬, 이제 동일 장면을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두 영상에 대응되는 그런 객체의 기하학적 변환 관계를 찾아내는데, 한 영상을요, 기하학적 변환 행렬에 곱하면 다른 영상이 근사하게 만드는 변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랜덤 샘플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 주어진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요. 그리고 함수를 근사한 다음에 해당 함수와 부합되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해당 함수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이제 평가하거나 부합되는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입력된 샘플 집합이 있는데, 여기 랜덤 샘플로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에서 검출된 이 직선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대응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랜색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영상에 대해서 대응점의 쌍들을 데이터로 입력을 주고요. 그 중에 이제 무작위로 한 3개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새 대응점에서 한 영상의 좌표값을 입력으로 다른 영상의 좌표값을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변환 행렬 T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제 변환 행렬 T 계산할 때 최소제곱법이나 최소제곱 중간값법,
이렇게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나머지 대응점 쌍을 이 변환열 t의 변환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변환했더니 이게 만족하냐 안 하냐를 계속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작위 새쌍 대응점을 선택하고 이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새쌍 선택, 변환력 t 계산, 만족하는지 평가, 다시 새쌍 선택, 변환력 t 계산, 그다음 평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한 결과 가장 좋은 것을 변환 행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대응점 내 쌍들과 변환 행렬을 찾으면 이 스티칭 그 영상들을 이어붙이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응점을 찾고 변환 행렬을 찾는 거는 왜 하느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그 피처, 대응점, correspondence 포인트를 찾아서 이것들의 이어붙이기 형태로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동영상 처리 기술에 이 정지 영상이 연속하게 있는 것들을 보고 처리를 하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처리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인접한 두 장의 영상에서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런 옵티컬 플로우, 광류를 관련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인데요. 이 옵티컬 플로우 영상들의 물체들의 속도 분포를 찾아냅니다. 보면 이런 CCTV 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차량도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그 옵티컬 플로우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걸로 판단해서 그 어떤 트래킹, 추적하는, 뭐 연속하는 물체 움직임을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이제 인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턴스 리코그니션인데 특정 물체가 있는 영상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프트 같은 우수한 지역 특징이 개발되면서 높은 성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인형이 이 영상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인식하는 게 가능하게 되겠죠. 이 지금 현재 인형에 있는 특징이랑 이 영상에 있는 이 특징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리코그니션이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 나타나는 물체가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범주 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식 문제나 동영상 처리, 영상 이어붙이기, 스티칭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correspondence 포인트를 찾거나 그러려면 이제 특징점 찾기, 그리고 interest 포인트, 그리고 그거를 이 주변을 찾아내는 그 정보를 얻어내는 descriptor,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